전두환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 부정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5.18 관련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글로벌 의료기업인 매드라인의 광주 투자 계획은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자 유치를 추진했던 광주시는 행정력만 낭비했습니다.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들은 더러워진 작업복을 생산 현장에서 세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겐 아직 희망사항입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침체에 빠진 목포와 영암이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돼 다양한 고용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두환 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에 있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는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1988년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광주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고 조비오 신부는 1980년 5월 21일 헬기에서 총탄을 쏘는 걸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헬리콥터에서 불이 반짝 한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한 1m 정도라 될까 혹은 50cm 정도가 불이 픽 되면서 전두환 씨는 그러나 작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이 증언이 거짓이라며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유족과 5월 단체들이 전두환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년 넘게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주한미군 대사관의 비밀 전문을 입수해 실제로 광주 항쟁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전 씨의 회고록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 소사 사실에 대해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전 씨는 두 차례의 검찰 소환 명령도 무시한 채 서면 진술서만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전두환 씨가 5.18은 자신과 무관하게 벌어졌고 아는 내용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소환 조사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 등이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그해 말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던 전 씨는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글로벌 의료기업인 매드라인이 광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 진짜인지 의심된다고 한 달쯤 전에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가 확인한 결과 본사의 투자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가 말 그대로 철석으로 진행된 겁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광주시가 시청 공무원들을 매드라인 본사가 있는 미국 시카고로 보냈습니다. 한국 대표라는 정모 씨의 말처럼 3억 달러, 우리 돈 3,200억 원을 들여서 빅그린 산단에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는 그런 계획은 없다였습니다. 광주시는 론바스 총괄 부사장으로부터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매드라인은 한국에 새로운 공장의 투자 계획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광주시와 체결한 LOI, 즉 투자 의향서의 존재도 본사는 모른다고 부정했습니다. 본사에서는 LOI와 관련해서 이제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매드라인에 한국 법인이 설립돼 있는지 또 정 씨가 대표인지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가 정 씨에게 증빙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매드라인의 투자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 씨의 말에만 의존했던 광주시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별도의 사무실까지 운영하며 허심을 썼던 행정력 낭비, 대외적인 신뢰 손상 등 광주시가 감당해야 할 부담도 결코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생산직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 하나가 더러워진 작업복을 집에 갖고 가지 않고 작업 현장에서 세탁하는 건데요. 대기업엔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겐 아직 희망사항에 머물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에 있는 한 공장 세탁실에선 하루 2,000벌 이상의 작업복을 세탁합니다.
세탁실 직원들이 직접 생산 라인을 돌며 더러워진 작업복을 수거하고 이를 세탁한 뒤 다시 현장으로 배달해주고 있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작업복 세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세탁을 통해서 어떤 그 깨끗한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도 좋고 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운영비나 폐수 처리 문제 등으로 일부 대기업 말고는 작업복 세탁소가 없습니다. 때문에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 이물질이 묻거나 땀에 절은 작업복을 오랜 기간 세탁하지 않은 상태로 입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또 유해물질이 묻어있는 작업복을 집에서 일반 옷과 함께 빨면 가족 건강에도 좋을 일이 없습니다. 광주 근로자건강센터가 하남 산단에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작업복 세탁소를 마련하자는 이유기도 합니다. 가족들 옷이 공동으로 유해물질에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린 아이들의 건강과 또 나아가서는 가족의 건강, 더 나아가서는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까지 이렇게 해로울 수가 있으니까. 근로자건강센터는 시설 마련에 많은 돈이 들지 않는 반면 편의 증진 효과는 크다며 자치단체가 나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주시장 예비후보 3명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건립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광주 근로자건강센터가 민주당 이용섭, 정의당 나경채, 민중당 윤민호 예비후보에게 광주 하남 산단의 작업복 세탁소 건립을 제안하는 질의서를 보낸 결과 3명의 후보가 모두 적극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 7기가 시작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주구청장 후보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가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현재 구청장이 후보군에서 빠진 광산구와 북구 경선은 섣불리 1위를 예단하기 힘들 만큼 각각 3명의 후보들이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영배 구청장이 광주시장에 도전하면서 공석이 된 광산구청장. 후보들이 난립한 가운데 진행된 컷오프와 단일화 등을 통해서 민주당 경선 후보는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공천심사 과정에서 기사회생한 김사모 후보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광주 최초 여성구청장에 도전하는 윤난실 후보는 아이 키우기 좋은 광산 만들기 정책을 내놓고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 의장 출신인 윤봉근 후보는 경륜 있는 지방자치 전문가, 든든한 광산구청장을 기치로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청장 경선 역시 송광훈 구청장의 3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 공산이 되면서 3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원을 지낸 문상필 후보는 학생운동과 장애인운동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소외된 계층까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북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공직 생활을 한 문인 후보는 광주시와 중앙정부에서 쌓은 행정 경험을 살려 안정감 있는 구정을 이끌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7대 광주시 의회에서 민주당 대표였던 조우섭 후보는 광주역 활성화와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노력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뜨거워진 민주당 광주구청장 경선은 일반 시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이번 주말에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진 목포와 영암이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두 지역의 근로자와 기업들은 앞으로 정부로부터 다양한 고용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목포시와 영암군이 한 지역으로 묶여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조선업 장기 침체로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과 목포와 영암이 경제 공동체라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두 지역이 묶여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연계해서 지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목포 대불공단 노동자들의 진정한 승리라고 평가합니다. 고용 위기 지역 지정에 따라 목포와 영암에는 실직자 재취업과 고용 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자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훈련 연장 급여 지급과 취업 촉진 수당 확대 지급, 재취업과 직업 훈련 기회가 대폭 늘어납니다. 또 사업주 지원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과 고용 촉진 장려금 등이 지원됩니다. 노동부는 기존의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과 동일한 수준으로 목포 영암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도 빨리 이루어져서 집행되도록 하겠고 이후에도 정부가 정책과 예산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 지역과 별도로 더 폭넓은 대책이 수반되는 것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입니다. 정치권과 전라남도는 고용위기 지역 지정 외에 목포, 영암, 해남 등 3개 시군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